여러분,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 오길 바라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바쁜 건 알지만 서운하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소원함을 세대 차이나 바쁜 생활 탓으로만 돌리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한마디 말, 사소한 습관 속에 답이 숨어 있다는 것 아셨나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부모님은 자식에게 먼저 연락이 오고 어떤 분은 늘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그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마음가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느끼게 만드는 작은 비결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자식들이 먼저 연락 오게 만드는 5가지 마음가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잔소리 대신 짧은 안부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전화할 때 무슨 말부터 하시나요? 밥은 먹었냐? 돈은 모으고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회사 생활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부터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들이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식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마치 검열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 또 체크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밥은 먹었냐는 질문. 성인이 된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밥도 못 챙겨 먹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돈은 모으고 있냐는 더욱 부담스럽죠. 실제로 돈을 못 모으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잘 모으고 있어도 왜 확인하시지? 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안부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너 생각나더라. 길을 걷다가 내가 좋아하던 꽃을 봤어.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이런 말들은 어떤가요? 부담스럽지 않죠? 이런 안부는 상대방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라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검열받는 기분이 아니라 사랑받는 기분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시작하면 자식들의 반응도 달라져요. 어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연락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잔소리가 아닌 따뜻한 관심으로 시작해야 해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먼저 연락받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짧게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통화할 때 주로 누구 이야기를 하시나요? 대부분 자식 이야기만 물어보시죠? 너는 어떻게 지내니? 회사는 어때? 요즘 뭐하고 사니? 그런데 사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일상도 듣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일은 없으세요?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부모님도 한 사람의 개인이고 나름의 일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긴 푸념이나 불평만 늘어놓으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이런 식으로 길게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또 아프다는 이야기구나 하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고 긍정적인 일상을 나눠보세요. 오늘 시장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던 딸기가 나와 있더라. 이웃집 할머니랑 산책하면서 너 이야기를 했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밖에 널었는데 기분이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가요? 자식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도 나름 재미있게 지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엄마 아빠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곧 대화의 초대장이 됩니다. 부모님이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반대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자식들은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면 기분만 우울해져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지게 만드는 비결은 부모님 자신이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그 이야기를 자식들과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과거보다 현재를 존중하기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는 이런 말들,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또 옛날 이야기구나. 내 상황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오신 시대와 지금 자식 세대가 사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직이 일상이에요. 집값도 물가도 취업 환경도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 나이 때는 벌써 집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나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요라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책까지 하게 되죠. 우리 때는 야근을 해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대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인데 그걸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와 비교하는 대신 현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요즘 일은 어때? 내가 느끼는 게 궁금하다. 지금 시대에는 어떤 게 힘든지 들려줘.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런 말들은 어떤가요? 자식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부모님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내 고민을 털어놔도 되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기게 되죠. 이런 신뢰가 쌓이면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계속 과거와 비교만 당하면 어차피 말해봐도 이해 못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소통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비난 대신 공감의 한마디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안 들어? 혹시 자식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이런 말부터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 주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식들은 이미 스스로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비난하시면 이중으로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부모님도 나를 못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욕까지 꺾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봐도 혼날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식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난 대신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적 있어. 힘들었겠구나. 이런 말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회사에서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대신에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부모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볼까? 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부모님이 늘 판단자가 아니라 이해자로 다가간다면 자식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께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는 기다림을 여유롭게 표현하기입니다. 자식들이 며칠 연락이 없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왜 전화 안 하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드시죠?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전화 안 하냐? 며칠째 연락도 없고 부모 생각은 안 나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시나요?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식이 걱정되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다그침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또 연락 안 했다고 혼나는구나.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게 의무가 되어버렸네. 이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려요. 전화해야 하는데 라는 의무감만 있고 전화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더 심하면 어차피 전화하면 혼날 거야 라는 생각에 아예 연락을 미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림을 잔소리가 아닌 여유로운 마음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식이 뒤늦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왜 이제 전화하냐 대신에 괜찮아. 내가 바쁘다는 거 안다. 생각날 때 연락하면 되지 뭐.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죄책감 대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식들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져요. 부모님께 전화드려야 해가 아니라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을 여유롭게 표현하는 습관이야말로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모님의 넓은 마음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나눈 5가지 마음가짐, 작지만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잔소리나 비교, 다그침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따뜻한 안부, 짧은 자기 이야기, 현재를 존중하는 태도, 공감의 한마디, 그리고
여유로운 기다림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식 사이에 더 자주, 더 따뜻한 연락을 불러올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 따뜻한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